성공 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직무의 세계를 이것저것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직무를 어떤 직무로 할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그 미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메일을 좀 보내주셨어요. 디자인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디자인 해야죠. 디자인 직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직무이고 또 디자인 직무는 약간 좀 특화된 직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다루기가 살짝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만큼 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타파 마지막 직무로 디자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넘 빈트의 디자인 그룹에 계신 양정현 씨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디자인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은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반의 UI, UX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도 디자인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컨설팅을 했었는데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UX, UI 디자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채용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UX, UI 디자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PC 환경에서와 모바일 환경이 약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환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하게 될 어떤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아직 되지 않아서 기초적인 웹과 앱 관련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새로 구축하는 웹 프로젝트에 막내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 디자이너의 웹 메인 페이지 디자인 결과물을 토대로 당연히 다루겠죠. 서브 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페이지에 필요한 아이콘, 일러스트, 드로잉을 진행한다. 또 이벤트 배너, 이미지 보정 같은 간단한 운영 프로젝트 업무도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신입이 하는 역할인 거죠.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디자인 한다, 그 다음에 서브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드로잉 한다, 그 다음에 운영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 업무를 하려면 디자인 전공에 관련된 건 과연 필수적인가? 꼭 해야만 되냐? 흔히 전공자만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전공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전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거의 뭐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계 이런 친구들이 디자인직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비전공자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고 선임 디자이너 분들도 강조하시긴 하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설마 디자인 직무, UX, UI를 지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 컨설팅한 사례도 그렇고 거의 다 시각 디자인 학과 아니면은 미술대학의 그 재직이 아니죠. 재학 중인 친구들이 가장 많았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그룹 내에도 비전공자 출신의 디자이너가 많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순수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 그리는 공부를 했고 입사 전에 디자인 공부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필수 역량은 무엇이냐?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기반과 앱 기반, 그죠? 두 가지 기반 사양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준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실제 이분은 조교로 활동을 하면서 교내 포스터나 웹배너 같은 간단한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능력을 길렀다. 순수 미술을 전공하긴 했어요. 순수 미술을 전공하긴 했는데 순수 미술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물론 있겠죠. 학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 이분이 많이 했던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교내 포스터, 웹배너 뭘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포토샵, 일러스트를 했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기사항의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약간의 미적 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 약간의 미적 센스는 아닐 것 같고요. 미적 센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시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려면 창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현해내는 부분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적 센스가 진짜 있는 친구가
솔직히 조금 더 잘 갈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그 기반에 있어서의 UX, UI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뭐 터치패드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 눈동자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과 약간 좀 벗어난 방식에 실질적으로 어떤 야, 차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어떤 그런 센스가 있는 제가 디자인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UX, UI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내가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이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그런 실용성만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미적 센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입사 후 차근차근 배워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 UX, UI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더니 예쁘기만 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냉철한 눈으로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발전된 디자인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좀 더 나은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서 디자인 업무를 하시려면 좀 많이 깨지세요. 내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의사결정해 주는 사람의 의견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럴 때 약간 좀 내가 무시받는다 생각하고 디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뭐가? 라고 하면서 막 화도 많이 내실 텐데 근데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왜? 결국에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쓸 건 아니잖아요. 나도 쓰긴 하겠지만 고객이 쓸 거고 소비자가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의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진짜 편리한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좀 약간 미화시킨 내용인 것 같고 디자이너로서의 본인의 어떤 자존심 아니면 본인의 어떤 미적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디자이너의 만족이 그치지 않고 그쵸?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UX, UI 디자인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전공 그 직무를 지원을 하시면 꼭 받을 거예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경험에서 내가 실제 이걸 구현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나의 어떤 의도도 중요하고 뭐 나의 어떤 주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걸 실행시켜 봤을 때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름다움이다라고 한다,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디자이너로서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가져가세요.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다고 느껴야 된다. 사용자 경험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품 디자인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패키지 디자이너의 강수현 씨의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여름 시즌에는 성수기여서 왜냐하면 음료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서울 F&B. 성수기여서 신제품 출시와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패키지 디자인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겨울 시즌에는 이제 음료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가니까 어떤 트렌드인지 그죠? 우리가 단순히 음료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떠한 디자인으로 할 건지 어떤 색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뭐 이번에 지금 뭐 영화가 나오는데 뭐 마블에 나오는 영화랑 어떤 뭐 탄산수랑 같이 뭐 결합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품 준비, 그다음에 회사 내부 관련 업데이트 등을 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과를 좀 물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음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는 시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름에 내놔야 되니까 그 이전에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한 참여한 관련 스태프들과 같이 한번 디자인 목표와 전략을 한번 짜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 여름에 갑자기 이제 또 훅 더워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봄이랑 가을이 없어져 가지고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뭐 굉장히 새로운 음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 진로에서 나온 그 하늘보리 있잖아요. 하늘보리인가요? 그 진로 그 웅진식품 사장님이 진로로 옮기셔서 만들어낸 그 제품인데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은 어때요? 진짜 보리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패키지도 약간 어둡죠.
우리가 그냥 보리 음료라고 한다면 좀 밝은 계통이라든지 좀 라이트한 계열이 많은데 하늘보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진해요. 그만큼 진짜 보리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의 컨셉이 있겠죠. 그러면은 패키지 디자인도 거기에 밖에 붙는 띠도 역시 그런 톤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디자인 목표와 전략이 되겠죠. 또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어떤 이슈겠어요? 야, 보리 음료가 지금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새롭게 내놓는 보리 음료를 어떤 식으로 론칭할 것인가, 어떤 식의 컨셉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디자인 브리프를 보고 수정 보완하면서 시안 제작해서 시안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팀과 공유하면서 생산 가능한 디자인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구현이 되는 쪽이 이제 자동차일 거예요, 사실.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그냥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디자인은 되게 좋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 제품 출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 외 거래처와의 미팅, 회사 홍보 관련 일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홍보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십니다. 업무적 고충은 무엇이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구현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시행착오들이 정말 많다. 자, 인쇄 색상도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패키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디자인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상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과 그 다음에 발표했을 때 그 자료에서의 느낌과 실제 이것이 제품으로 나왔을 때 인쇄됐을 때의 느낌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는 색의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다 뽑아내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도 그런 걸 잘 찍으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구현해내고 재현해내는 것이 잘 찍고 잘 한다고 얘기하니까 색상도 잘 봐야 된다. 그다음 부자재 색상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슈링크 필름 작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변형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실제 업무를 해보신 분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소서나 면접을 하실 때 전형을 치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쇄소라든지 이런 데서 저는 아르바이트, 저도 하루 동안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되게 좀 힘들긴 했었고 그 잉크 냄새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현이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게 사회생활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호하는 전공, 이분한테도 전공을 물어봤네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역시 이분도 디자인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특별히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술대학교 친구들이 거의 가지고 있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감각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미적 감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고요.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디자이너들은 어찌됐건 어떤 뭐 진짜 디자인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안이 됐건 무엇이 됐건 문서 아니면 어떤 말 아니면 이런 제품 디자인처럼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많더라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져갔던 미적인 감각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나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디자인의 완성이 시안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완성품, 이분은 계속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냥 디자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이 잘 나와줘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에 대한 프로세스나 기본적인 지식과 끈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다르죠. 아까는 웹 기반과 앱 기반, 여기에서는 이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웃풋된 것이니까 인쇄에 대한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볼게요.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보면서 눈을 높여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디자인 퀄리티가 올라간다. 그럼 뭐를 하는데 당신은? 나는 전시회 가고 박람회 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자극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톤, 매너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에 좀 약간 그걸 하고 있네. 예전에 식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미술작품과 협업을 해서 컬래버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온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압박 아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만의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나는 집에 와서 그 작가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찾아봅니다.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하겠죠. 직무가 패키지 디자인이다 보니 평소 편의점, 마트 가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음료 제품 패키지 엄청 보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난 추가적으로 전시회 가고 박람회 가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는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하거나 처음 보는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둔다. 나중에 디자인할 때 참고하기도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디자인 관련 사이트에서 새로운 디자인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색감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후배를 뽑는다면 어떤 후배를 뽑고 싶냐?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료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 소통 모르겠어요. 제가 디자이너분들을 많이 만나보시진 않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는 분과 이제 소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딱 기준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 의견을 조금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작업물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나만의 색깔이 있어. 나만의 어떤 주관이 있어. 이것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작업물들이 좀 비슷해지는 데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때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동료가요, 후배가요, 디자인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동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스트헤브 아이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꼭 내가 패키지 디자인을 하니까 패키지 디자인 쪽만 가지 마시고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화롭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아상역으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트레이딩하는 회사죠. 자, 벤더 담당자로서 나는 바이어의 컨셉에 맞는 제품을 준비해서 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을 일단 전달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SPA, 스파가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한국 날씨가 좀 더워지곤 하니까 어떤 제품을 좀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어떤 컨셉이 나왔겠죠. 그럼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 조사를 먼저 하겠죠.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고 잡지 등 살피고 그래서 뭐예요? 원단 부자재 같은 거 구매해서 샘플 만든 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출시할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한테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고객사랑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와 의논하는 일도 진행을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얻는 노하우는 무엇이냐? 일단 가장 정석은 마켓 조사예요. 그렇죠? 마케팅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 그냥 마케팅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어찌됐건 범용적인 많은 옷들을 팔아야 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마켓 조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 사이트들 역시 서칭하고 가로수길 등 다녀보고 또 선배들은 유럽과 미국 시장 등 직접 옷을 사러 가는 출장을 가시기도 하네요.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트렌드? 기본이야. 근데 전혀 다른 곳에서 디자인의 어떤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나는 춤을 배우러 다녀. 근데 옷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디자인은 예쁜데 이게 동작을 하는 게 조금 약간 버겁네? 지퍼가 있으면 좀 운동복으로 좀 불편하겠네? 실생활에서 진짜 이 옷을 샀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들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고 그걸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면 훨씬 더 고퀄의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도 하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역시 감각이죠. 그러니까 미술, 디자인은 감각 빼면 시체라니까요. 패션에 대한 감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벤더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이랑 의논하니까 외국어 실력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바이어와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디자인 직무의 매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디자이너를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데 차도가 없던 미팅 도중에 바이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그 단 한 벌의 옷으로 미팅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 내 작품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인가? 그렇게 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자인 직무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만 계속 얘기하지만 객관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산업 디자인 쪽이에요. 사실 제가 자동차 디자인 쪽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산업 디자인 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실 수 있는 또 그 시장 규모 볼륨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가구 디자인 쪽으로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여자분입니다. 디자인만 하진 않고요.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동종사 분석한다, 시장 인테리어 트렌드 분석한다 등을 거쳐서 상품 개발을 한다. 그다음 품평 걸쳐서 출시한다. 그 과정에 개발팀의 물류, 배송, 기술표준팀, 견적팀 등 각 부서와의 협업을 많이 한다. 그죠? 협업 얘기가 왜 빠졌나 했어요. 자, 물론 출시 후에 반응을 보고 문제점, 요청사항 등에 바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역시 디자인팀의 일입니다. 남자분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나는 상품 디자인만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초기 개발에서부터 상품 출시까지 상품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치고 빠졌다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제품 어떤 개발 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출시되고 나서까지도 다 인발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디자인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식탁 개발을 맡아보니까 실제 수입 업무, 무역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소파는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식탁은 동남아에 생산을 해서 OEM으로 들여온대요. 현대리바트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독일 등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들여오게 된다. 그러니까 소파는 중국, 식탁은 동남아, 이탈리아, 독일은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물론 나는 무역 업무까지 담당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모든 디자이너가 다 이런 건 아니고 회사마다 특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케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점에 이제 이케아가 진출되면서 현대리바트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인터뷰거든요. 아무래도 이케아 진출이 됐으니까 가구 시장이 당연히 커지겠죠. 관심도 많아지겠죠. 이 분야에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이케아 진출 이전에는 메이 타겟이 신혼에 있었죠. 사실 우리가 가구를 대규모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예요? 이사를 가거나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은 뭐예요? 신혼, 부부 시장인 거죠. 그때였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싱글 라이프가 부각되면서 저희도 싱글 타겟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 가격 자체가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어떤 가구를 살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점을 조금 더 넓혀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케아가 대부분 조립 상품인데 우리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류나 배송비를 최소화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케아는 저도 가봤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선호하진 않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조립하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케아는 가니까 배송비도 없고 하니까 좀 물건 단가가 싼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성품이니까 결국에 그럼 우리가 이케아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물류나 배송비죠. 갖다 주는 거에 대한 가격 자체를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품이니까 당신이 만드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 더 품질이 좋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하루 일과 말씀해 주세요. 시즌별로 역시 일과나 일정이 매우 다르다. 상품 개발 초기 단계라 시장 조사 단계에 있다. 타깃에 필요한 역시 자료 작성한다.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방향 잡는다. 컴퓨터로 인테리어 트렌드 조사한다. LG 하우시스, KCC 등에서 하는 역시 이분도 역시 뭐예요? 트렌드 세미나, 건축자재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장 쪽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트렌드나 박람회도 다닌다는 것이죠. 신혼부부가 많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 등 해외 자료를 찾아보는 등 다양한 루트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이 요즘 저희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거네요. 어떻게 입사를 하면 됩니까? 저는 여자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 노력을 했다. 일단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비트라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워크숍의 자원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애초부터 산업 디자인, 그 다음에 그중에 가구라고 하는 부분을 좀 셀렉을 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쭉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공모전도 준비하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1년 단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리바트 면접 때도 예상 질문을 뽑아 대답을 연습해보는 등 실전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해요. 관련된 경험 무엇을 할지를 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요. 관련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하면 이런 분들이 떨어지시겠습니까? 붙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합격하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련된 무기가 많이 있느냐. 연관성 있는 무기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남자분입니다. 나는 어학 실력을 위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역시 이분도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실전처럼 많이 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되게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의외로 작품은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분이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분들 컨설팅 할 때는 많이 좀 컨설팅, 특히 PT 면접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내 작품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어떤 배경이 무엇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냈고 무엇이 어려웠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현해냈고 그래서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작품 설명할 그 어떤 그 플로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도 역시 스터디, 포트폴리오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했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직접적으로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후배를 위한 조언,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역시 실용적인, 스킬적인 부분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발명품처럼 획기적인 기능성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예쁘게 하다 보면 심미적인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실용적인 거에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미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분도 역시 그랬다는 거네요. 그래서 역시 이분도 아름다움을 보는 심미적인 감각이 중요하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심미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취업문이 자리 자체가 잘 안 나니까 그럴수록 기본적인 성실함이 중요하다. 그 성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학점이 직무 역량이 되겠죠. 당연히 공모전을 나간 것이 도움이 되겠죠. 디자인적인 스킬 등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자이너들끼리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만의 시야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있어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마케팅적인 감각을 익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단가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수에 대한 감각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디자이너분들 뭐 잘하셔야 된다고요? 프레젠테이션 연습 많이 하시고 본인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타파 마지막 직무로 디자인 직무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미적 감각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작품을 많이 설명하셔야 될 거니까 PT 연습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총 14회에 걸친 직무 하나하나씩의 직무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늘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